신경외과 전문의 정영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왜 이렇게 잠이 줄었을까? 라는 고민을 하십니다. 실제로 노화가 진행되면 수면의 질과 양 모두 변화가 생깁니다. 그 핵심 원인은 바로 멜라토닌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잠을 유도하는데 필수적인데요. 20대에 비해 50대가 되면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잠들기 어렵고 자더라도 깊은 잠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야간뇨가 늘어 자주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는 일이 많아지고 이 때문에 다시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또 고령일수록 만성 질환으로 인한 약물 복용도 늘어나는데 이 약물들 역시 숙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이나 이뇨제는 잠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죠. 예전에는 밤에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는데 요즘은 꼭 두세 번은 깨게 돼서 다시 잠들기도 힘들고 아침에도 피곤해요. 이처럼 노년층의 불면증은 단순한 개인차가 아니라 생리적 변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수면 환경을 관리하고 숙면을 돕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충분한 수면 시간입니다.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가장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이보다 짧으면 심혈관 질환, 당뇨, 우울증,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이 커지고 반대로 9시간 이상 너무 많이 자도 오히려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수면의 질입니다. 수면은 렘 수면과 비렘 수면으로 나뉘는데요. 비렘 수면은 깊은 잠의 단계로 이때 뇌세포가 재생되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잠을 7시간 이상 잔다고 해도 비렘 수면의 비율이 낮으면 깊은 잠을 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깊은 잠을 얼마나 유지하는지가 핵심이에요. 셋째는 규칙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규칙성이 무너지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혼란을 일으켜 숙면을 방해합니다. 제가 잠이 안 와서 자기 전에 TV를 보고 핸드폰도 만졌는데 그게 더 안 좋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어요. 요즘은 일찍 불 끄고 조용히 책을 읽으니까 훨씬 잠이 잘 와요.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의 회복과 청소를 위한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면 시간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나는 몇 시간을 자야 건강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많이 잘수록 좋다가 아닙니다. 최근 미국 국립보건원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7시간 수면이 인지 기능, 기억력, 심리적 안정성 등 여러 방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6시간 이하로 줄어들면 인지, 기능 저하, 집중력 저하, 우울증 위험 증가 등이 보고됐고요. 또 흥미롭게도 9시간 이상 너무 오래 자도 뇌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 시스템은 깊은 잠을 자야만 제대로 가동돼서 뇌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죠.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이 청소가 덜 이루어지고 반대로 너무 오래 자면 생체 리듬이 깨져 오히려 더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주말마다 일부러 10시간씩 잡았는데 이상하게 더 머리가 멍하고 몸이 무겁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 듣고 7시간만 자려고 하니까 훨씬 개운해졌어요. 결국 중요한 건 적당한 시간과 질 좋은 잠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오래 자는 것만으로는 건강한 수면이라고 할 수 없어요. 수면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 바로 글림프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뇌 속 노폐물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뇌의 하수도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낮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뇌에 노폐물이 쌓이는데 이걸 청소하지 않으면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더 나아가 치매 같은 질환으로 발전할 위험이 커집니다. 글림프 시스템은 언제 가장 활발히 작동할까요? 바로 깊은 잠을 잘 때입니다. 특히 비렘 수면, 즉 깊은 잠 단계에서만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때 뇌 속에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찌꺼기들이 말끔히 씻겨 나가는데요. 이게 바로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이 찌꺼기들이 그대로 쌓이고 그 결과 뇌 건강에 큰 타격을 입게 되죠. 예전엔 그냥 피곤하면 잠자야지 했는데 이제는 깊이 자야 뇌도 깨끗해진다는 걸 알고 나니까
잠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지네요. 이처럼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내 청소 시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잠을 소홀히 하면 우리 몸도 뇌도 금방 지치게 돼요. 수면 부족이 단순히 피로감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서는 하루 4시간 이하로 수면한 그룹의 인지 능력이 알코올 중독자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의력은 물론이고 판단력과 반응 속도까지 현저히 저하된다고 해요. 이 때문에 장기간 수면 부족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일상 속 실수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뇌 속 노폐물 청소를 방해 치매,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면이 부족하면 심혈관 질환, 비만, 당뇨병 위험도 급격히 올라갑니다. 잠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잠을 줄이면 하루가 길어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병원 신세만 지게 되더라고요. 이젠 무조건 잘 자는 게 제 건강 비법입니다. 이처럼 잠은 절대 소홀히 해선 안 될 건강의 핵심 요소입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수면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단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 복용 시 인지 기능 저하와 의존성이라는 큰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특히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약물은 장기 사용 시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동안 수면제에 의지했는데 점점 약 없이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멜라토닌으로 바꿔보라고 해서 지금은 훨씬 마음이 편해요.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으로 몸의 생체 시계를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면제처럼 즉각적인 효과는 없지만 꾸준히 복용하면 자연스럽게 수면 리듬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멜라토닌과 함께 중요한 것은 일정한 취침 비상 습관, 스마트폰 TV 같은 방해 요소 제거 등 생활 습관 개선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예전처럼 푹 자질 못한다고 호소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20대에 비해 50대에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약 50%로 줄어든다고 해요. 이 때문에 노년층에서는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자주 깨는 현상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뇌의 자연스러운 노화로 인해 깊은 잠비름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원인입니다. 여기에 더해 잦은 소변, 만성질환, 복용 약물 등도 잠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밤에 두세 번은 꼭 깨요. 예전에는 통잠을 잤는데 하지만 낮에 너무 졸리면 산책을 하면서 리듬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처럼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수면 변화는 받아들이되 생활 습관을 통해 최적의 수면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수면을 위해 꼭 실천해야 할 습관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두 번째, 취침 1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TV 등 자극적인 화면 피하기. 세 번째, 취침 전 카페인, 알코올 섭취 금지. 네 번째,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 다섯 번째, 낮에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실천. 마지막으로 필요시 멜라토닌 보조제를 활용하되 의사와 상담 후 진행. 잠들기 전에 창문을 조금 열고 스트레칭을 하면 훨씬 잘 자더라고요. 별거 아닌 습관이지만 제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잠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우리 몸과 뇌를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건강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